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추분은 양력 9월 23일을 전후한 절기로 추분을 기점으로 밤이 낮보다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추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과 추분은 무르익은 가을의 한복판인 중추에 나란히 속해 있습니다. 추분이 추석에 묻힌 감이 있으나 둘 사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추분부터 밤이 길어지는 우주의 이치가 추석에 인간의 풍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늘의 원리가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나타난단 말일까요? 그 연결고리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추석은 말 그대로 가을 저녁. 왜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가을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구경인데요. 가을 밤과 보름달은 빼놓을 수 없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만월인 추석의 달은 음기의 상징입니다. 또한 음기는 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요컨대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 즈음 어느 가을날 저녁에 보름달 맞이는 시간상으로 음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달의 기운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두둥실 교교히 떠오른 보름달은 태양처럼 강렬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나 인간 내면의 무엇인가를 살살 간지립니다. 이태백이 달 그림자에 취해 장강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달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오랜 작품 테마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소설 홍루몽의 한 대목을 보면 이 정원을 만들 당시 상당히 신경 쓴 게 분명해. 산이 높은 곳에는 불쑥 튀어나왔다고 하여 철벽이라 이름 붙이고 산이 낮은 물가에는 움푹 들어갔다고 하여 요정이라 이름을 붙였으니 말이야. 한 곳은 위에, 한 곳은 아래에, 한 곳은 밝은 곳에, 한 곳은 어두운 곳에, 한 곳은 높게, 한 곳은 낮게, 한 곳은 산 위에, 한 곳은 물가에 집을 지어 서로 완벽하게 대비가 되면서 특별히 달 구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달 구경은 지금의 3D 영화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가을 저녁의 달맞이는 단순히 구경거리라기보다 달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의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 행하는 여러 풍속 역시 달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의 푸짐한 먹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추석에는 보통 송편, 토란국, 핵과일 등을 먹는데 이 음식들은 각각 우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를테면 송편은 달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둥그렇게 빚으면 보름달이요, 오므려서 빚으면 반달입니다. 송편은 하늘의 기운을, 흙 속의 알, 토라는 땅의 기운을, 햇과일은 지상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추석의 상차림은 그 자체로 우주밥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까닭은 추분부터 음기가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예기월령에는 음기가 왕성해지면 계절은 가을이 되고 사람은 늙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약해진 몸을 보양하도록 자연은 푸짐한 먹거리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전기가 없던 시절 옛 사람들은 가을밤엔 뭘 했을까요? 홍루몽에도 자주 나오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달 구경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달 대신 TV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달 구경만큼이나 예능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절기의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계절의 순환처럼 리듬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그저 소비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요.
반면에 옛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두둥실 떠있는 보름달 하나만 있어도 별의별 구라를 다 풀어냅니다. 구라가 한자로 입구에 비단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입에서 비단실처럼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는 뜻이랍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나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를 조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할 일이지요. 음기가 대세인 추분의 리듬을 탄다는 것은 내면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존재로 변신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동의보감 잡병편 단심에서는 하늘의 양기는 기가 되고 땅의 음기는 혈이 된다. 그러니 양은 늘 담아둘고 음은 늘 부족하고 기는 늘 담아둘고 혈은 늘 부족하다. 따라서 음을 자양해주고 혈을 보해주는 약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증상을 허로병이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 잡병편에는 허로를 치료하는 법은 폐가 허약한 데는 기를 보호해주고 심이 허약한 데는 영혈을 보호해주고 비가 허약한 데는 음식을 조절하여 먹되 차고 더운 것을 적당히 해야 한다. 간이 허약한 데는 중초의 기를 풀어주어야 하고 신이 허약한 데는 정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형이 부족할 때는 기를 따뜻하게 보양하고 정이 부족할 때는 음식으로 보한다. 쌀, 고기, 과일, 채소와 여러 가지 음식은 다 몸을 보한다. 그런데 지금의 의사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오직 세게 보하는 약만 알아서 가벼우면 당기, 녹용, 천웅, 부자를 쓰고 심하면 종류석과 주사 등을 쓴다. 거기다 뜸까지 뜨니 심화는 더욱 성해지고 신수는 더욱 마른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다 의사의 잘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과한 약 처방으로 몸을 다스리기보다는 밤에 푹 자는 휴식으로 또 평소 먹는 음식으로도 음기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